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 DAT 방법으로 푸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드도 제 그 예전에 블로그에 리뷰했었던 스테레오 렉티피케이션 소스 코드에 이제 있는 함수이고요. 여기서는 다이렉트 방법으로 이제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트라이앵글레이션을 구하는 옵티멀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너무 내용이 길어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코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력으로는 이제 P1, P2, X1, X2를 받게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카메라 프로젝션 매트릭스와 그리고 X1, X2 이미지 평면상에 있는 이 매칭점 쌍들을 받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점 X를 아웃풋으로 내는 것이 이 해당 코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제 A 매트릭스를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A 매트를 생성해주는 이제 이론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 프로젝션 펑션을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 X점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P에다가 X를 곱한 값이 결국에는 이 2D 이미지 평면상에 있는 X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는 이제 공간상에 있는 점 X를, 그 대문자 X를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한 값이 되게 되고, 이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X-는 이제 카메라 프로젝션 매트릭스 P-에다가 X를 곱함으로써 여기 있는 이 점을 프로젝션 시킨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식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데, 이 다음에 그 수학적인 트릭을 사용을 해서 전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값이 같기 때문에 이 두 값의 외적은 이제 0이 되는 특성을 활용을 해주는데요. 이 X에다가 이제 이렇게 즉 반대칭 행렬을 이제 그 생성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두 개의 벡터의 외적이 되게 되는데, 이 외적이 0이 되는 특징을 활용을 해서 두 개의 공식을 저희가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의미는 그 풀어서 쓰면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공식을 이제 그 벡터 단위로 풀어서 쓰면은 이제 이러한 그 연립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를 이제 여기 x-에 대해서도 수행을 한 다음에 하나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ax는 0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는 x, 즉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다가 x로 따로 묶어주고, 이제 앞에 값은 이제 A 매트릭스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AX는 0, 즉 이제 선형 시스템으로 다시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아까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와 정확히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 매트릭스를 구성한 코드가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U와 V를 이제 반대칭 행렬로 만들어주는, 여기는 U와 V가 되겠죠. 두 개의 매칭점 쌍을 반대칭 행렬로 만들어주는 거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P1과 P2를 각각 곱해줌으로써 P1과 P2를 곱해줌으로써 A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X는 이제 따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넣지는 않고요. 그래서 6x4짜리 A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제 SVD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SVD를 이제 A 매트릭스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V 행렬의 마지막 컬럼 벡터가 이제 해가 되게 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그 원소 값으로 나눠줌으로써 노멀라이제이션 된 X 값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V 콘스 마이너스 1, 즉 마지막 컬럼 벡터가 즉 이제 X의 해가 되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약에 100개의 점이 있다면은 100번 루프를 가줌으로써 모든 이제 3차원 공간상의 X 점들을 다 얻을 수 있고, 이를 전부 다 수행한 다음에는 이제 리턴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트라이앵글레이션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퍼스펙티브 엔포인트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PNP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짠 코드는 없기 때문에 이제 챗GPT한테 직접 구현하라고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 줄 한 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AT라는 방법을 통해서 PNP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PNP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ePNP도 있고 P3P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기초적인 이론의 기초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AT라는 방법은 이제 다이렉트 리니어 트랜스폼의 약자로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제 AX는 0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SVD를 취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DAT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네, 입력으로는 이제 3D, 2D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PNP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3D 점과 2D 점을 입력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매트릭스까지 받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빨간색 점이 3D 점이고 이 2D 점이 이 매칭점 쌍이 되는 이제 2D 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매트릭스까지 이제 K를 받게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PMP를 통해서 이제 R과 T, 즉 포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이제 DLT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A 매트릭스를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A 매트릭스를 생성해주는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제 똑같이 카메라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 이를 전개하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히 전개하면 아래와 같은데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카메라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하고 거기에서 또 R과 T를 분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P에 대해서 이 수식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선은 가장 간단하게 U와 V에 대해서 수식을 전개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 P1, P2, P3 벡터, 즉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다시 이를 P1, P2, P3에 대해서 이 위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한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식을 이제 모든 점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2n짜리 이제 그 로우를 가진 그런 A 매트릭스를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되고 여기는 P1, P2, P3로 여기 보면은 12차원이죠. 12차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A, P는 0인 그러한 이제 그 선형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까지 이제 컨스트럭션이 끝났으면은 사실상 이제 해는 이제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SVD를 통해서 마지막 컬럼 벡터를 가져오면은 이제 그것이 P의 해가 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여기 A 매트릭스를 보시게 되면은 XY, Z1 저기 보면은 이 X1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0000 여기 중간에 0000 그리고 마이너스 U를 곱해진 XY, Z1 마이너스 U가 곱해진 XY, Z1 즉 첫 번째 여기 로우를 말하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로우는 0000의 XY, Z1 그리고 마이너스 V가 곱해진 XY, Z1 함으로써 이 하나의 쌍에 대해서 이렇게 두 줄의 행렬을 얻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모든 이제 넘 포인트에 대해서 루프를 돌므로써 이 A 매트릭스를 이제 구성해주는 그런 코드이고요. 이렇게 A를 전부 다 만들어 주면은 A 매트릭스를 SVD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분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V 매트릭스의 마지막 컬럼 벡터 이를 이제 그 솔루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스몰리스트 싱글러 밸류 벡터를 가져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카메라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이 벡터 자체가 이 AP라는 이 그 선형 시스템의 크기를 최소화해주는 벡터가 되기 때문에 리니어 솔루션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최종적으로 이 PMP를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P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R과 T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P 안에는 K, R, T 이렇게 세 가지 행렬이 곱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K의 역함수를 이제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이제 R과 T를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MP를 통해서 이제 P 값을 맨 처음에 컨스트럭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R과 T를 이제 지금까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수식에 따라서 K 인버스를 곱해줌으로써 이제 최종적인 카메라 포즈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3D, 2D 이제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는 PMP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터레이티브 클로지스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3D 매칭점 쌍을 통해서 카메라 포즈를 에스티메이션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네, 이는 이제 이전에 설명드린 이제 이 C++ 코드 안에 있고요.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3D 코드를 보시면은 ICP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력과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은 이제 PTS1과 PTS2, 즉 여기는 빨간색과 초록색의 3차원 공간상의 좌표를 입력을 받으면은 이제 출력으로 카메라 포즈 R과 T를 출력하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매칭점 쌍을 통해서 R과 T를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특징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카메라 안에서 이제 그 연산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 매트릭스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매트릭스 K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이 됐었는데 여기는 그 공간상의 점만 이제 매칭하면 되기 때문에 K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ICP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ICP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포인트 투 포인트 IC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포인트 투 플레인 알고리즘이 조금 더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가장 이론의 기초가 되는 이 포인트 투 포인트 IC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리스트 스킬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P1 여기는 빨간색 점이 되겠죠. 이 빨간색 점을 이제 R과 T를 곱해서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어떤 R과 T를 곱해야지만 이 초록색 점과 가장 가까워질까 하는 이 최적화 문제를 먼저 저희가 작성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트로이드를 구하게 됩니다. 그대로 이것을 바로 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센트로이드를 구해서 여기 있는 그 네모, 여기는 P1 바와 P2 바를 구해주게 되고, 이 P1 바와 P2 바를 모든 점에 대해서 빼줌으로써 P1 다시와 P2 다시를 저희가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여기 코드상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PTS1 빨간색 점에 대해서 모든 점의 좌표 더해주고 초록색 점에 대해서 모든 점의 좌표 더해준 다음에 n으로 나눠줌으로써 저희가 센트로이드 값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 값을 모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빼줌으로써 Q1, Q2 값을 얻게 됩니다. 이 Q1, Q2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P1 다시와 P2 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P1과 P2에 대해서 이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정렬하면 다음과 같이 되게 되고, 이 P1과 P2를 위에 있는 맨 처음에 1번식에 넣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가정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그러니까 로테이션에 대해서만 저희가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 빨간색 점에서 그대로 이제 그 이동을 시켜줌으로써 그 초록색 점을 매칭시킬 수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게 됩니다. 즉 T1은 이제 어떤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로테이션만 잘 이제 추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 두 점군 간의 이제 로테이션 벡터를 통해서 얼라인만 맞추면은 거기서 그냥 직선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T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주게 되면 로테이션을 구하는 문제가 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식을 위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P2 바가 여기서 날아가고 RP1 바가 여기서 날아가서 조금 더 간단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공식을 이제 수식을 전개를 시켜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또 하나, 둘, 세 개의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 RP1, 여기 RP1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벡터이기 때문에 실제 직접적으로는 R과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항입니다. 여기도 R이 없기 때문에 R과는 관련이 없는 항이겠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 항만 이제 R과 관련이 있는 항이 돼서 이를 다시 저희는 R에 대해서 최적화된 R 값을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R이 관련이 있는 항과 그리고 나머지를 따로 이렇게 분류시켜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실제로는 신경 쓰지 않게 되고요. 이제 방금 전에 구한 이 값이 아규먼트 민을 먼저 구하는 게 그 리스트 스퀘어니까 그게 목표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지워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값을 맥시마이즈 해줌으로써 저희가 리스트 스퀘어 알고리즘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argmax를 해주게 되는 이제 최적의 R 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이거를 다시 수학적으로 조금 더 이제 펼쳐보게 되면은 이제 P2 다시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P1 다시 같은 경우에도 이 식으로 하나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앙에 R이 곱해져 있는 형태여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곱해지고 하나하나 곱해져서 저희가 이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을 전개한 다음에 이 식을 다시 한번 뜯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트레이스, 여기 있는 이 행렬을 트레이스한 값이 되게 됩니다. 트레이스라는 것은 어떤 행렬의 대각성분의 합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각성분의 합을 의미하는 이 그 행렬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스로 변형을 시키는 이유가 트레이스가 이제 여러 가지 트릭을 사용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트레이스의 특징 중에서는 이제 AB와 BA의 트레이스가 같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 성질을 적용을 해서 RX와 Y 두 개를 분류를 해서 RX를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RX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것과 이것이 동일합니다. 여기 XY 트랜스포즈를 이제 W 항렬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주게 되고, 여기에서 W 행렬을 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W 행렬에 대해서 SVD를 취하게 되면은 이렇게 UDV 트랜스포즈 행렬로 이렇게 분해가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은 RUDV 트랜스포즈 이렇게 그 4개의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트레이스이기 때문에 좋은 성질에 의해서 이제 앞에 뒤에 2개와 뒤에 2개가 서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DV 트랜스포즈가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DV 트랜스포즈 RU가 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3가지의 오소거널 매트릭스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R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V와 U를 넘겨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로테이션을 이제 VU
트랜스포즈 이 값으로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R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제 그 트랜슬레이션 벡터는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차원 공간상의 점을 이용을 해서 R과 T를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R과 T를 구한 다음에 원래 ICP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R과 T를 여기에 있는 이 공식에다 넣어줌으로써 저희가 코스트 값을 얻게 되고 그 코스트 값을 최적화해서 컨버지 된 때까지 계속 이터레이션 시켜줌으로써 이 두 가지의 점을 계속 붙여줍니다. 계속 이렇게 그 가까이 일치시켜주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3D 이 포인트 간의 R과 T를 바로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터레이트를 시키지는 않고 R과 T를 구하고 그대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W 행렬, 여기 있는 이 W 행렬을 이제 그 컨스트럭션 하는 그런 코드이고요. 그래서 Q1과 Q2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여기 Q1, Q2를 사용을 해서 W 행렬을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 행렬의 SVD를 취함으로써 이제 그 U와 V를 얻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U와 V를 얻은 다음에는 R은 이제 U, V 트랜스포즈, UV 트랜스포즈를 통해서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P1에다가 이제 로테이션 곱한 P2를 빼줌으로써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3D 그 점들을 활용해서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이제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